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구곡, 팔경, 동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도산 구곡이니, 단양 팔경이니, 무슨 백운 동천이니 하는 이렇게 자연 지형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9가지 혹은 8가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로 예로부터 조선의 선비들은 하나의 수양의 방편으로 자연을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함으로써 수양을 해왔었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취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등산이고 자연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구곡, 팔경, 동천의 이런 자연 사랑의 정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특히 당파 싸움의 후유증으로 노론 일당 독재 체제가 되면서 결국 정치에서 밀려나가게 된 많은 조선 후기의 선비들이 소위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노장 사상에 많이 심취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주의 혹은 풍수 도참 쪽으로 사상의 기울임이 나타나게 되고 또 불교의 미륵신앙과 같은 이런 구세주 신앙과 함께 세상이 변혁을 꿈꾸는 후천개벽의 생각들 뿐만 아니라 말세론 같은 것들이 통해서 이 서학이 도입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조선 후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찍이 주의가 무의산 계곡의 9가지 절경을 무의구곡이라고 해서 시를 읊었던 그런 것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결국 이 무의구곡으로부터 다양한 우리나라의 구곡들이 이렇게 정해져 시로 읊어지게 된 것이죠. 흔히 왜 9개냐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다 주역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천하의 으뜸으로 잘 어떤 다스려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구호, 괴고요. 그런 괴에 맞추어져서 이 9가지의 구곡을 정했던 이러한 주의의 생각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와서 지리산의 구곡산에 있는 무의구곡처럼 전국에 약 한 250군데의 구곡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특히나 양반의 고향이라고 하는 안동에 이 도산구곡이니 퇴계구곡, 임하구곡, 와계구곡, 백담구곡 등 많은 구곡들이 자리 잡게 됨으로써 대표적인 구곡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래서 노자가 얘기했었던 물처럼 살아라, 물이 곧 도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이 물 가까이를 통해서 정신 수양을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구곡 문화가 이어져 온 것이죠. 흔히 좌안동, 우함양 하는 것처럼 이 안동 못지않게 양반 문화가 발달했던 것이 바로 이 함양이었고요. 그래서 이 함양 지역에서도 많은 이런 구곡 문화의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화림동 계곡이 되겠고요. 이 화림동의 계곡에 있는 거연정 하게 되면 자연에 내가 거하고 내가 자연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남강 물가에 정자를 짓고 이 수양을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늘 잔잔하지만 않고 어떤 때는 이렇게 홍수가 불어서 정자 자체가 결국 휩쓸려 나가는 그러한 자연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음풍농호를 하는 이런 물가의 풍류의 중심에 되는 농월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은 이렇게 무서운 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산이지만 늘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결국 노장사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도와 덕의 개념이 이렇게 천지의 시작으로부터 이어져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구곡문화가 학문을 도야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아주 탄탄한 배경이 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곡과 팔경, 동천 문화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니 조선의 그 당파 싸움이 많은 살인파 가운데 현실에 실망했던 유생들이 이런 도가의 정신에
귀해서 야인 정신의 귀초로 삼고 사냐에 은거하면서 수도를 쌓게 되면서 결국 이런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이런 문화를 탄생시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양동 구곡이라든지 뭐 도산 구곡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팔경은 중국의 그 소상 팔경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이 팔경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사계절과 음과 양의 것을 합하면 팔경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계절에 따라서 또 음과 양의 원리에 맞춰서 이렇게 8곳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익숙한 것이 관동팔경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단양팔경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이 주역의 팔괘의 이런 전통을 정신을 계승해 와서 8가지로 정해진 이런 풍광 좋은 자리의 모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더불어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천 문화인데, 동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물이 흐르는 계곡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통천, 하늘을 통하는 곳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풍광 좋은 자리를 사람들이 거처로서 뿐만 아니라 수양의 중심 공간이 되는 계곡으로 이렇게 정해서 나름의 의미를 담아서 다양한 이름이 정해지게 되었으니 대암동천로부터 이런 많은 명칭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 이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 개천이라고 하는 중심 개천으로 흘러드는 많은 지천들마다 이렇게 동천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무슨 백운동천, 옥류동천, 삼청동천, 대은암천, 무슨 안국동천 이렇게 많은 동천들이 이름이 붙여지고 그것을 또 수양의 방편으로 삼아 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곡이니 팔경이니 동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런 사상적 의미와 하나의 수양의 의미로서 쭉 붙여져 즐겨 사용된 것으로 주로 구곡이라고 하면 이런 사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팔경은 주로 수려한 자연을 대상으로 팔경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곡과 팔경 그리고 동천은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에게 가장 심취한 산수문화라고 이렇게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산수문화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우리의 하나의 민족의 하나의 심성으로 자리 잡게 되어 오늘날의 등산문화로까지 전승돼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러한 구곡, 팔경, 동천의 의미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